입시를 묻다 피기맘. 영덕에서 대학 가기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번까지 우리가 전체 구조, 그 다음에 농어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전체 구조부터 봐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대학의 모집 인원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너무나 수시로 무조건 가야 된다고 미리 할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고대 사례까지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학종이 어떤 현재의 학종, 원래 학종은 이렇진 않아요. 근데 현재 정시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학종이 인원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면서 자기소개서 없어졌죠. 네. 뭔가 서류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의대는 사실상 수능 최저 3합4 이상 80%가 사실상 수시로 위장하고 있는 수능 전형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의대는 수시로 위장하고 있는 사실상 수능 전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 맘에 드는 상위권 골라 뽑기를 하고 있다. 뭐 블라인드를 본인들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 블라인드를 뚫고 보는 천리안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결과를 보면 네, 맞아요. 결과를 보면 학교 이름을 봤다라는 게 너무나 자명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고대 사실상 변형된 수능 전형이다. 최저 통과 못한 비율이 너무나 많아. 1단계 통과하고 수능 최저 통과 못한 애들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면접 경쟁률은 거의 없을 정도야. 그러니 연고대까지도 서울대는 브랜드 보는 거고, 연고대는 최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서성한 2대 최저가 없잖아요. 대신 면접도 없어. 그러니 수능은 좀 안 되지만 나름 브랜드가 있는 외고나 자사고나 이런 친구들을 쭉 마지막으로 땡기기 위한 포션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대, 동대 최저 없거든요. 여기는 일반고 중 센 애들. 이미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외고, 자사고는 흔치 않은 거야. 그런 이제 일반고 애들 중에서 센 애들을 뽑기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홍익대 수능 최저가 3합 8이죠. 역시 변형된 수능 전형. 왜냐면 홍대 입장에서 지들이 뽑고 싶은 애들을 위에서 쏙쏙 뽑아갔어. 그러니 자기들은 괜찮은 일반고 중에 내신 좋은 애를 뽑는 걸 할 거냐. 그러면 어쨌든 저 위에 있는 중경, 시립대, 건대, 동대가 간 애들 말고가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는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수능 되는 애를 뽑겠다. 그래서 지그재그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가 브랜드, 연고대가 수능 중심, 그 밑에가 브랜드. 그렇게 차곡차곡 서로 이렇게 공략을 해가고 있는 게 현재 2023학년도 현재의 학종이다. 2024학년도도 똑같다. 왜? 구조가 똑같아요. 정시 40% 유지가 됐고 뭐 크게 바뀐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농어촌 전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올해 농어촌 전형의 핵심이 현황이 이겁니다. 농어촌 전형을 순수 농어촌 전형이 있고 통합으로 뽑는 게 있어요. 뭐가 통합이냐면 사회 배려 전형. 그 다음에 뭐 온갖 그 배려 전형에 농어촌이 하나 끼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농어촌이라고 순수하게 농어촌이라고 딱 명시를 해놓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순수 농어촌이 수시에서는 7,920명 뽑습니다. 올해. 네. 그러니 수시 비율에서 이제 전체로 보면 완전 농어촌이라고 한 거에서 보면 82%야. 순수 농어촌이 정시에서는 1,726명이야. 그래서 9,646명을 순수 농어촌으로 뽑는데 대부분이 수시예요. 그렇네요. 근데 저 빨간 거에 제가 왜 칠을 해놨을까요? 상위권은 다 저기 있어. 상위권은. 그 다음에 저 통합은 아까 농어촌, 사회배려 전형 등등을 몽땅 다는 거라 그랬죠. 그럼 농어촌 애들도 낼 자격이 있는 거지. 니들만 배타적으로 뽑아가 아닌 거야. 그게 수시가 7,900명이고 정시가 꼴랑 98명입니다. 그래서 합해서는 8,000명인데
수시 비율이 99%야. 합하면 전체적으로 17,000명 중에 15,900명을 수시로 뽑아. 정시로는 안 뽑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대부분 정시로 뽑는다는 거야. 아,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영덕 사시는 우리 영덕뿐만 아니고 뭐 봉화 등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히 저는 이 메시지를 중학생한테 주고 싶은 거죠. 고등학교 가서 내신만 잘하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거짓말이다. 가짜 뉴스다. 그래서 우리는 팩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기맘이 자랑하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자, 2024 농어촌 전형을 제가 아까 농어촌 학종 통합 이렇게 나눴어요. 교과 학종. 일단 교과는 없어요. 교과는 없고 다 학종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는 수시의 빵명이야. 서울대를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 뽑네요. 그리고 정시 농어촌 전형이 82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대 가고 싶으면 농어촌을 포기하고 지역균형이나 일반 학종으로 내든가 아니면 농어촌으로 가려면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현재 고등학교도 모를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올해 첫 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히 고1이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난 농어촌으로 서울대를 노려보고 싶어. 그러면 무슨 준비에 초점을 둬야 돼? 수능 준비에 열심히.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대 똑같아요. 수시 빵명. 통합으로도 안 뽑아. 그리고 정시로만 8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서울대 연대의 162명이 몽땅 정시 전형으로 옮겨갔다. 그 다음에 고대가 농어촌 학종은 없어요. 통합으로 뽑아. 그러면 얘가 이제 뽑혔는데 190명을 뽑는데 사회배려 전형으로 온 건지 아니면 서해 5도 추천으로 온 건지 독립유공자라 온 건지 농어촌이어서 왔는지 알 수 없어. 그 190명을 뽑는 경쟁에 수시로 190명이 있는 거고 별도로 정시는 완전 농어촌으로만 규정해놓고 118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이라고 범위가 좁아진 상태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가 280명을 정시로만 뽑는 거야. 그 다음이 포항공대는 특수대학이죠. 그러니까 200명을 아예, 왜냐면 포항공대는 정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도 정시가 없어. 그러니까 농어촌 정시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냥 200명을 농어촌에서는 10명 뽑고 통합으로, 아니 농어촌으로만 딱 10명 뽑아. 통합으로는 안 뽑아. 서강대가 통합으로 85명을 수시로 뽑고 정시로 51명, 농어촌으로만 51명을 뽑습니다. 성대는 정시가 없고 수시로만 농어촌 전형 100명을 해.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을 수시로만 간다고 준비하면 이 성대 100명이 최상인 거야. 최상이에요. 같이. 놓치면 1등 했는데 여기 가야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이 한양대가 통합으로 118명을 수시로 뽑고 정시로 76명 뽑고 이대가 통합으로 159명이고 정시로 농어촌만 114명이야. 농어촌 누적으로는 521명을 정시로 뽑는 게 여기고요. 중대가 농어촌 142 별도로 뽑고 정시 80이고 경희대는 통합으로 150 수시 뽑고 정시로 농어촌만 99명 뽑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이 통합으로 62명 수시고 통합으로 수시, 정시, 통합으로 정시가 67명이에요. 시립대가 정시로만 34명, 건국대가 농어촌을 104명을 수시로 뽑고 농어촌 정시가 80명, 동국대가 131이 통합이고 정시 농어촌이 89명이고 홍대가 54명을 교과로 뽑고 그리고 정시로 35명 뽑고 숙대가 농어촌 학종이 62명이고 정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6개 대학 건동, 홍, 숙까지 따져보면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농어촌이라고 영덕 농어촌이라도 전교 1, 2등 하면 서울에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잖아. 네.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못 가면 너무 경북대 가면 억울할 것 같아. 그러려면 뽑는 인원 자체가 정시로 농어촌이 938명이고 정시 통합이 67명입니다. 그리고 학종 농어촌은 포항공대부터 10명 시작해서 성대 100명이 최고인데 나머지 다 합해도 418명밖에 안 되고 학종 통합이 고대 190명이 맨 위인데
다 합해서 895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제가 내신 포기하고 정시 올인하라는 게 아니고 상위권 가려면 둘 다 해야 된다는,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그 영덕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어업도 하고 농업도 해야 되고 맞아요. 수시도 준비하고 정시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쨌든 그날 현장에도 우리가 중학교 엄마들이나 초등학교 엄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중등 엄마들은 반드시 영덕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나마 서울에 웬만한 대학 가고 싶다면 둘 다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얘만 이 자료만 잘 그 캡처해가지고 인쇄 딱 붙여 두셔서 크게 붙여서 아이의 천장을 얘로 도배를 해주면 누워서 볼 수 있도록. 나는 적어도 고대는 가야 되는데 와우 수능 같이 해야 되네, 이런 걸 좀 항상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경희대가 아까 통합으로 한다 그랬죠. 통합으로 이제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경희대 기회균형 1 이게 통합이에요. 농어촌이 여기에 포함돼. 결과를 보면 경영학과가 7명 모집하는데 100명이 냈어요. 그리고 충원이 19명 됐다는 건 경희대보다 좋은 대학으로 19명이 빠져나갔어. 그럼 100명 중에 실제로 몇 등까지 된 거냐 하면 26등까지가 된 겁니다. 각종이에요. 근데 걔네들 내신 평균이 1.8등급이야. 그게 이게 경희대가 들으면 화낼지 모르지만 내신이 1.8등급인데 경희대 가는 게 맞아요? 억울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1.2, 1.3 쫙 있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 2등급 넘은 애가 2명쯤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1등급은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정도 돼서 여길 가는 거야. 그럼 여길 갔다는 얘기는 수능은 절대로 2가 안 나온다는 얘기. 경희대는 2등급 잘 받으면 가거든요. 정시로. 그러니까 이렇게 불균형.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게 되게 특혜인 것처럼 농어촌 전형을 하면서 너무나 어린 애들을 니네는 수능 안 되니 내신만 잘해서 농어촌으로 가라라고 미리부터 가스라이팅을 해서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농어촌 애들이 공부를 안 하지 않아요. 밤새 공부하고 정말 내신 대비도 열심히 하는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공부 안 하고 놀았어. 정말 나는 맨날 계곡 가서 놀아가지고 이런 억울하지 않잖아. 근데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애초에 그쵸. 너무 어린 나이에 니네는 어차피 정시를 못 가니 수능 포기하고 이것만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따다다다다. 확대해 보면 다 보이죠. 딱 보입니다. 1등급 받아서 가는 이게 농어촌 전형은 4명이야. 20명이 경영학과는? 냈고, 네. 8명 충원이야. 그러면 12명, 12등까지 가는 거. 정시예요, 정시. 경희대 정시 농어촌. 그러니까 20명 냈는데 12등까지 가는 거잖아. 걔네들 컷을 보면은 국어 2등급입니다. 2등급이 89%까지잖아요. 그럼 97.1%니까 2등급 중에도 바닥이야. 거기다 수학은 3이에요. 85%, 그러니까 89까지가 2등급이니까 2등급에서도 중상위권 정도 되는 거고, 탐구 3이야. 그러면 2, 3, 3, 영어 2야. 정시로 이 정도면 가는데 이걸 1등 1.8을 받아. 네.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이거 정시의 농어촌 전형하고 통합으로 뽑는 기회균형 전형의 수시 올인파하고를 비교해 보면 이런 언밸런스가 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는 안 되니 뭐 농어촌이 기회다, 우리한테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면서 애들을, 솔직히 수능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애초에 수능 공부를 할 생각을 없게 주위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이런 거는 거의 아동 학대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적인데. 근데 이게 그렇다면 수능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수능과 내신의 차이는 범위가 넓은 것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신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아무리 농어촌이어도. 그러면 뭐냐 하면 내신만 자꾸 하다 보면
이건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1단원, 2단원만 달달달 공부하는 거에 자꾸 뇌가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수능은 1단원, 2단원에 3단원, 4단원에 5단원, 6단원까지 이렇게 누적돼서 가장 굵직굵직한 중요한 기본 개념을 안 잊어버리고 계속 봐야 되는데 자꾸 내신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 여기 세뇌되는 1학년 내신, 뭐 1학년 내신 없으니까 됐고 2학년 내신 1학기 중간고사 2단원만 딸딸딸 공부하고 다 잊어버리고. 밤새 외워가지고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고 3, 4단원만 하고 자꾸 공부 방식을 이상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수능과 내신을 겸해서 해야 된다는 걸 농어촌에서도 강조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과도 볼까요? 이과도 이게 통합이에요. 꼴랑 3명 뽑아, 기계공학이. 30명이 냈고 충원이 6명이니까 9명이에요. 평균 2.2입니다. 여기도 보면 평균이 2.2지만 1등급 여기 바글바글, 2등급 여기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정시하고 비교해 보면 정시는 5명, 동기가 더 많이 뽑았어요. 5명 뽑았고 18명이 냈고 4명이 충원이야. 그러니까 9등까지 붙은 거예요. 얘네들 커트라인은 국어 3등급이고 수학은 2등급 턱걸이로 2등급 받은 거고 탐구 3이야. 3, 2, 3, 2야. 영어 2까지. 그러니까 평균으로 쳐도 2.5등급이에요. 적어도 병행을 했을 때 내가 더 그 이상의 대학도 노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농어촌 전형으로 여기를 내면은 이 정도 라인에서 붙는 거니까 반드시 2개를 같이 하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영덕에 사는 친구들 특히 경북 지역 전체의 농어촌 전형 사는 친구들한테 특히 중학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희대를 저 엄청난 경쟁률에 냈다가 면접 서류에서 떨어지든 어쨌든 안 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경북대 가는 거거든요. 그럼 경북대 정시가 이거예요. 적어도 수능으로 이 정도 받으면 경북대 무조건 가는 거야. 정시로. 이게 농어촌도 아니고 일반이에요. 경북대는 정시 농어촌이 없어. 그럼 일반으로 이 정도 받으면 가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계공학이 38명 뽑았는데 167명이 지원했고 충원이 32명이나 나왔어.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60까지 간 거죠. 70까지인가? 70이네요. 그러면 원서 내내 반 정도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어가 4등급입니다. 수학은 2등급이야. 근데 나머지 공대들 보면 2, 3, 2, 3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수학은 이 정도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80 후반에서 90 초반, 80 중반도 있네요. 하여튼 3등급, 2등급, 2등급 끄트머리나 3등급 정도가 컷이야. 탐구 다 4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도 4가 더 많죠. 그러니까 4, 2, 4 또는 4, 3, 4. 영어는 몽땅 2야. 왜냐하면 영어 2가 범위가 4등급까지 포함이거든. 다른 과목으로 치면. 이 정도만 정시로 받아도 경북대는 확보한 거야. 굳이 내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경희대 이상을 농어촌으로 못 가면 경북대를 농어촌으로 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수능에서 수학 3이나 2 걸치는 거 받고 국어 탐구를 4등급 받아도 가는데 저 정도를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균형 있게 공부를 하면 이게 올와 나싱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루에 1시간만 하는 친구가 이 1시간을 어디다 쓸 거냐의 문제하고 좀 이 상위권 친구들 특히 내신도 좋은 친구들이 하루에 나는 4시간을 공부하는데 4시간을 다 내신에 쓰는 설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적어도 내신 2시간 하면 수능도 2시간을 공부를 해서 균형을 좀 맞추면 농어촌 전형이나 통합 전형으로 경북대를 갈 생각을 버리면 어떻게든 수능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정시 농어촌을 노려서 인서울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여지가 있는 학습 능력과 학업 능력,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내신만 잘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고3이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계속 이제 보면은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보니까
그런 거 질문하는 엄마들이 자기는 영덕에서 이제 의대 가려고 하니까 내신만 하면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제가 농어촌으로 수시 의대를 뽑는 데를 다 찾아봤어. 순수 농어촌으로 뽑는 게 서울대는 통합으로 뽑아요. 7명 있고요. 정시 농어촌이 1명 있어요. 1명이요. 경희대는 아무것도 없고 정시 농어촌. 그러니까 이 의대들이 되게 몸살이는 거예요. 인원도 얼마 안 되니까 저 사회배려 전형, 정원의 전형도 많지도 않아. 꼴랑 다 해서 밑에 37명 와. 수시 농어촌이에요. 열. 수시 통합으로 18명이고 정시 농어촌으로는 9명 뽑아요. 그러니까 농어촌에도 안 뽑겠다는 얘기야. 쉽게 노골적으로. 너무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 인하대가 2명, 가천대 하나, 한림대 2명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수시 농어촌이 학종 대부분 학종인데 딱 37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노리고 나는 1등에서 내신만. 근데 최저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길 못 가면 의대 가는 게 끝이야 그냥. 그래서 제발 다시 부탁드리지만 의대를 노리는 친구들은 역량이 영덕에서는 그냥 탑인 거잖아요. 그쵸. 뭐 어느 농어촌 지역에서 탑이잖아. 그럼 이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난이도도 낮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 내신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해 충분히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우리가 농어촌이어도 핑계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강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뭐 저기 킬러 문항 사태로 많이 욕을 드신 현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도 현장 강의 안 해요. 대치동 수업이 없어요. 현우진 선생님 수업은 인강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강남 애들도 듣고 싶으면 인강으로 들어야 돼. 인강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일타들 전부 다 인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강 솔직히 비싸지도 않잖아요. 19만 원에 뭐 다 무료에 풀세트도 있고 뭐 이게 더 이상 있고, 네. EBS도 있고 EBS 50% 나오고 더 이상 내가 보기엔 시골이어서 뭐 수능을 없어서 못했다. 만약에 농어촌인데 정보가 없어서 망했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 정보가 없는 그렇죠. 거야. 맞아요. 이 정보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 농어촌도 정시로 돌렸고 그다음에 의대는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나마 의대를 내신 좋은 데 가려면 적어도 최저는 맞춰야 된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못 얻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공부했다. 이건 맞지만 수능 콘텐츠가 없어요. 수능 강사가 없어요. 수능 학원이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균형된 학습, 내신 50% 하면 수능도 50%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 균형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가훈으로 만들어서 온갖 군데 도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로드맵은 이런 거죠. 실력이 되면 수능 위주로 해라. 실력이 되면. 왜냐하면 이게 농어촌 지역이나 아니면 강남이 아닌 외곽 지역은 실력이 되면 내신 1등급을 받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남들보다 격차가 큰 거야. 강남이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1등급 받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거든요. 이거 여유가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최상위는 정시 중심의 수시가 덤이라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내가 수능 준비 농어촌이지만 충분히 했는데 봤더니 고대 정시 정도는 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수시로 덤으로 없어 근데 덤이. 서울대 일단 서울대 없고 연대는 수시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의대 같은 걸 덤으로 노려보든가. 아니면 내가 정시로 아까 경희대 3, 2, 3, 3, 2, 3이면 갔잖아요. 3, 2, 3, 2. 그럼 이 정도 됐으니 수시 덤으로 성대를 노려볼까? 이런 건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능 공부는 심화학습이 핵심인데 좀 어려운 문제도 도전해보자. 근데 여기서 좀 어렵다는 건 킬러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내신에는 안 나오지만 약간 수능 3점짜리, 4점짜리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도전하라는 거야. 우리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신 범위만 공부하는 못된 습성을 해결하고 모의고사도 좀 대비해라. 모의고사 대비는 뭐예요? 고3 우리가 3월에 모의고사자 중학교 전범이야. 이런 걸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고3 9월, 고1 9월에 모의고사 보면 1학기, 2학기가 같이 나와. 이런 걸 해보라는 거야. 지나간 범위도 봐야 된다. 그리고 학종도 성적 중심이다. 그래서 세특이라든가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그냥 익히고 문제를 풀고 하지 않는 것에 너무 재미를 들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반복 학습하고 외워서 공부하는 게 지겹고 힘들어요. 나도 안 하고 싶어. 근데 이거 안 하면 어쨌든 내신 등급 올리기도 쉽지 않고 수능 대비하기도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정시 컷라인을 좀 더 볼게요. 경희대를 좀 표준으로 생각해서 볼게요. 의대는 빡십니다. 한 명 뽑아요. 10명이 냈고요. 충원도 없어. 저기 붙으면 무조건 가. 그래서 국어 100%야. 저기 100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니까 그 수능 40만 명이 봤어. 그러면 4,000등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수학은 98%죠. 그럼 2개 틀린 거야. 이게 저기 일반 전형은 저것도 100이에요. 98이면 2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탐구도 99죠. 영어는 2등급이야 심지어. 그 다음에 약대도 2명밖에 안 뽑는데 18명이 냈고 1명이 추합이 됐어요. 국어는 1등급 컷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100하고 좀 체감이 다르죠. 수학은 1개 더 틀려도 된 거고 탐구는 99, 영어 2등급 똑같아요. 전자공학이 5명 뽑는데 22명이 냈고 1명이 충원이 됐는데 국어 3등급이고 수학 2등급이고 탐구 3등급이에요. 굉장히 좀 푸근해지지 않나요?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데요. 그 다음이 일반하고 비교해보면 전자공학 일반하고 비교해보면 전자공학 일반은 국어는 86%, 역시 3등급이긴 하지만 100분위가 한 2% 차이 나죠. 네. 그 다음에 수학은 1등급이에요. 그냥 95.6이잖아. 1등급이야. 그 100분위로도 한 5%쯤 차이 나죠. 그 다음에 탐구 컷도 5%쯤 차이 나고 영어도 1.7등급의 평균이. 왜냐하면 저긴 78명에 52명이 추합됐으니까 이게 표집단이 많은 거죠. 표본 집단이.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1.7이 된 거예요. 확실히 평균적으로 해도 등급에 확 차이가 납니다. 유전 생명공학부가 여기도 국어가 3인데 그 저기 일반 전형하고는 약 3%쯤 2%쯤 차이가 나는 거고 수학 컷은 한 6%쯤 차이 나고 같은 저기 그 유전 생명은 수학은 농어촌은 3등급이고 일반 전형은 2등급이에요. 2등급도 94%니까 거의 1등급에 가까운. 그 다음에 탐구가 79로 3등급이고 여기는 2등급이야. 2등급도 아니 3등급인데 2등급 같은 3등급이죠. 89까지가 2등급이고 영어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국문과 문과는 더 차이가 납니다. 국어가 일반은 1등급입니다. 97%. 근데 국어가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2등급 제일 끝이야. 그리고 수학은 둘 다 못했어. 3이야. 뭐 일반이나 농어촌이나 일단 3이야. 탐구 또 차이가 꽤 나죠. 네. 그리고 영어 차이가 1등급 나서.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전형과 농어촌의 차이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농어촌 학생들 보고 일반 전형으로 정시로 가라가 아니잖아. 그리고 이미 많은 대학이 정시로 그 농어촌 전형의 무게중심을 옮겨놓은 상황이니까 반드시 2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철학과는 농어촌은 442, 그 다음에 일반은 95예요. 거의 1등급이야. 그리고 수학은 3등급이고 그 다음에 탐구도 3등급, 아니, 탐구는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꽤 나는 편이죠. 세무학과도 농어촌만 보면 3, 4, 2 세무학과가 경희대에서 제일 센 데거든요. 3, 4, 2야. 수학은 일단 다 3등급에 얼추 맞고 건축공학만 딱 보니까 수학 1등급이야. 오. 의심되죠. 수학 1등급이 경희대 건축공학. 그것도 어디 있냐면 수원에 있거든. 저기로 국제 캠퍼스로. 의심이 되잖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국어가 5입니다. 국어가 5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수학이 1인데 국어를 2 받았다. 그럼 어디 갈 수 있어요? 연고대는 여유 있게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되게 특이한 친구죠. 왜냐하면 2명 뽑는데
2명 뽑는데 온 친구잖아. 네. 그러면 실제로 2명 뽑았는데 추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록했네요. 저 친구가 꼴찌인 거야. 건축공학에 붙은 꼴찌야. 문을 닫고 온 친구인데 이 친구 되게 특이하게 공부한 거예요. 수학은 정말 잘했는데 국어 5등급에 수학이 4등급을 아니죠. 탐구가 4등급. 몰아서 이렇게 하는 친구였나 보네요. 얼추 이런 정도 라인이다. 연대 정시 컷라인. 자, 일반 전형. 얘네는 등급으로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환산 점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대 경제학과는 일반 전형 합격생이 731.87인데 농어촌은 719야. 무려 11.9점 차이가 납니다. 일반고 대비 차이 나는 비율이 일반고가 100이라고 했을 때 98.4 정도는 가는 거야. 그리고 경영학과는 21.8이 차이가 났고 비율로는 약 3%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생공 이과도 마찬가지로 한 3%는 확실히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일반 전형보다 농어촌 학생이 3%쯤 낮아도 붙는 걸 보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고대도 여기는 한 4%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 근데 더군다나 서울대가 올해부터 옮겨가서 정시가 더 많아졌어요, 농어촌이. 그러면 이 컷은 어떻게 될까요? 없던 서울대 82명이 지금 정시 농어촌 왔으니까 떨어지겠죠. 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대도 일반하고 농어촌하고가 공주교대가 일반이 384점 환산 점수로, 근데 농어촌은 371. 확실히 차이 나죠. 네. 그 다음에 일반과 농어촌 정시 합격생을 이제 같은 애인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 국어 표준 점수로 122점 받았고 확통을 126점 받은 문과 학생이죠. 100분 1호는 87, 88%야. 그리고 이제 등급으로는 둘 다 3, 3이고 그 다음에 석차로는 국어 화작으로는 62,000등이고 수학 확통으로는 52,000등이야. 응시 인원이 44만 6천 명, 수학이 42만 9천 명이니까. 그 다음에 생윤 윤사를 받고요. 1등급, 3등급 받은 똑같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일반 전형으로 내면 동국대 합격 가능, 건국대 추합 가능, 홍익대 합격 가능 정도인 거야. 331이 문과에서. 근데 농어촌 내면 한양대 최초 합격, 서강대 추가 합격, 중앙대 완전히 대학의 레벨이 확 달라지네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수시는 이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다 뺐잖아 이제. 그래서 제발 당부드리지만 우리 영덕을 포함한 경북 지역에서 이 농어촌만 생각하고 우물안 개구리로 크지 말고 그냥 당당한,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농어촌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하는 과정에는 농어촌 없고 우리는 어차피 내신하고 수능 공부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그냥 서울 사는 애랑 똑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 놓고 나중에 고2, 고3 돼서 보니까 농어촌도 있네. 내보니 농어촌이 유리하네. 그건 그때 따져야지. 나는 알아서 내가 농어촌이니까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갈 길이 막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차 당부드리지만 공부하는 과정에 농어촌 따위는 없다. 농어촌 잊어버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서울 애들, 강남 애들처럼 내신 대비하고 수능 공부해서 간다. 근데 농어촌 낼 기회가 나중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날 질문도 계속 나왔던 게 고교학점대가 되면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바뀌는 거 없고 그 다음에 아직 2028년 입시가 안 나왔어. 그리고 농어촌 영덕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덕이 너무 작아서 농어촌을 하게 되면 서울 애들은 심리학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의대 갈 애들이 보건을 들을 수 있고 공대 갈 애들이 막 온갖 투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인원이 작아서 개설이 안 되면 어떡하죠?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경북교육청, 영덕교육청이 애들이 선택했는데 만약에 못 듣게 되는 사태가
없게 만들려고 온갖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안 되면 인강으로 들을 수 있고 우리 학교 개설 안 되면 옆 학교 가서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엄마들의 그 두려움 우리 학교 영덕에 있는 고등학교는 인원이 너무 작아서 내가 듣고 싶은 선택 과목을 못 들으면 어떡하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민이야. 그런 일은 없다. 인강으로 하든 옆 학교 가서 듣건 아니면 그 경북교육청이 교사를 파견해서라도 예를 들면 3명밖에 없어도 파견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이 불이익을 학생이 갖는 게 아니야. 그걸 안 한 공무원이 잘리든 아니면 대학이 이걸 반영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탈출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더 나쁜 경우가 있어요. 괜히 내가 영덕에 있으면서 내신 1등급도 받고 다 A도 받을 수 있었는데 괜히 탈출해가지고 가서 3등급 받으면 그게 더 나빠. 무조건 가서 1등급 받을 수 있으면 가도 돼요. 근데 우리 학교에 혹시 개설이 안 될까봐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가는 건 최악의 선택이다. 잘못해서 대구로 갔는데 농어촌이 안 되면 어떡해. 온갖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영덕을 벗어나서 뭐 대구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게 적어도 내가 영덕에 있으면 고교학점제에 따른 다양한 선택 과목을 못한다. 그런 두려움은 절대 아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중에 뭐 약속 드렸는데 일단 이 영상을 헷갈리면 반복해서 보고 계시다가 제가 뭐 2학기 때 기회가 되면 이제 고교학점제만 가지고 이제 그때쯤 되면 아마 이제 나오겠죠. 2028 그 입시 안도 좀 더 교육부 안 정도까지는 나올 거니까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요. 뭐 반복해서 보시고 헷갈리면 질문 달아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